나는 기린이었구나. 류시화. 만약 자신이 주인공인 로드무비를 찍고 싶다면 북인도 마날리에서 출발해 라다크의 레라는 소도시에 가볼 일이다. 딜럭스 버스는 30시간, 미니버스나 지프는 20시간이 걸린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신이 딜럭스나 지프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을 깨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인간이 계산한 시간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도 체험할 것이다. 끝없이 구불거리는 길은 단 2종류이다. 왼쪽 낭떠러지, 오른쪽 낙석. 아니면 왼쪽 낙석, 오른쪽 낭떠러지이다. 게다가 도로폭이 거의 일방통행이어서 앞에서 차가 오면 머리를 짜내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짜내야 한다. 절벽을 내려다보면 뼈대만 남은 버스나 트럭이 저 아래 뒤집혀 있다. 차가 너를 뛰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공중부양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그런 버스에 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영화 감독인 신은 당신이 졸고 있을 때 갑자기 멈춰를 외친다. 차바퀴가 펑크난 것이다. 그토록 심하게 누더기가 된 바퀴를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하다. 그런 바퀴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오직 이 로드무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기도하는 수밖에. 내가 좋아하는 러시아 출신의 신비주의 화가 니콜라스 레리히의 미술관이 있다는 이유로 마날리에 갔었다. 그리고 그가 그린 히말라야들을 내 눈으로 보기 위해 고산병 약도 먹지 않고 레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마날리를 출발해 2시간 거리의 로탕패스에서 이미 고산병이 시작되었다. 그냥 참고로 말해두지만 로탕패스는 시체가 쌓인 고개라는 뜻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넘었으면 그런 이름이 붙었겠는가. 잊지 말기 바란다. 고산병은 체력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감 넘치던 당신은 미니버스나 지프에 시체처럼 얹혀갈지도 모른다. 차 안에 비상석유통이 흘러 석유 냄새까지 진동하지만 밤이 오고 추워져 창문을 열 수 없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사르추와 라츠룩나를 넘을 때쯤 당신은 거의 혼수 상태이다. 머리를 꽉 조이는 모자를 쓴 것 같은 착각에 벗으려고 계속 손을 올리지만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자동차 도로 타그랑라에 이르면 인생 사진을 찍을 생각보다 머리가 깨지도록 아팠다는 트라우마를 적어도 20년은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 황량한 곳 어디쯤에 차를 멈추게 하고서 깨진 머리 부여안고 비틀거리며 내려 소변을 보다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곳에 크고 둥근 보름달이 밤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레리의 그림 속에 있던 흰 만년설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다. 그 형용할 수 없는 환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경이의 순간, 도중에 마신 버터티를 다 토해내면서도 고통은 사라지고 존재가 무한히 확장된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축복의 순간이란 그런 것이다. 내가 열리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왜 이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가. 수많은 고개들을 넘는 매 순간 달이 그곳에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달이 바로 곁에 있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찾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수수께끼는 없다. 마침내 옛 라다크 왕국의 수도 레에 도착하면 당신은 갑자기 평화로워지고 여행 내내 잔잔한 기쁨이 발길을 인도할 것이다. 전통옷 입은 여인들이 처음 보는 당신에게 라다크식으로 줄레줄레하고 인사한다. 당신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차츰 익숙하게 줄레 하고 화답한다. 그곳에서는 줄레 한마디면 모든 것이 통한다. 시냇물도 줄레줄레 하고 흐르고 당나귀도 줄레줄레 하고 귀를 흔든다.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고맙다고 인사할 때도 줄레이다. 그 줄레가 당신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에게도 줄레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외로움과 아픔이 줄어든다. 천 개의 바람이 전생들 속으로 흩어지듯이 집착도 욕망도 사라진 이 평화로운 시간에 이르지 않았다면 당신의 로드무비는 아직 고난과 스릴을 넘나들며 왼쪽 낭떠러지, 오른쪽 낙석의 길을 달리고 있는 중이다. 잊지 말기 바란다. 당신이 마날리에서 레까지 한번 여행했다고 해서 다시는 고산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갈 때마다 숨이 차오르고 머리가 지끈거릴 것이다. 평생을 그곳에서 산 현지인들조차 낮은 지대에 며칠 다녀오면 똑같이 고산병을 겪는다. 어려울 때는 스스로 행복해지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우리는 희망하고 절망하고 희망한다. 이것이 우리의 날개짓이다. 물에 얼굴을 받고 넘어져 있다면 당신이 할 일은 얼른 일어나는 일이다. 물속에서 산소를 찾거나 아가미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린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새끼 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일격을 당한다. 키가 하늘 높이만큼 큰 엄마 기린이 선체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수직으로 곧장 떨어져 온몸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다. 충격으로 잠시 멍해져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 순간 이번에는 엄마 기린이 그 긴 다리로 새끼 기린을 세게 걷어찬다. 새끼 기린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났고 이미 땅바닥에 세게 부딪혔는데 또 걷어차이다니. 아픔을 견디며 다시 정신을 차리는 찰나 엄마 기린이 또다시 새끼 기린을 힘껏 걷어찬다. 처음보다 더 아프게.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진 새끼 기린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머리를 흔든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 걷어차이리라는 것을. 그래서 새끼 기린은 가늘고 긴 다리를 비틀거리며 기우뚱 일어서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엄마 기린이 한 번 더 엉덩이를 세게 걷어찬다. 충격으로 자빠졌다가 벌떡 일어난 새끼 기린은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발길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제야 엄마 기린이 달려와 아기를 어루만지며 핥아주기 시작한다. 엄마 기린은 알고 있는 것이다. 새끼 기린이 자기 힘으로 달리지 않으면 하이에나와 사자의 먹잇감이 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새끼 기린을 무조건 걷어차는 것이다. 일어서서 달리는 법을 배우라고. 당신은 엉덩이를 걷어차인 적이 몇 번인가?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각오하는 게 좋다. 조만간 연타로 발길질 당할 테니. 당신이라고 해서 삶이 살살 기분 좋게 굴리는 법은 없다. 그러나 걷어차이고 또 걷어차여도
당신은 일어설 힘이 있다. 당신은 기린이니까. 까미는 눈물 나도록 살라고 말했다. 그리고 100년 동안의 고독에 젖아 마르케스는 인간은 어머니가 세상에 내놓은 그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태어남을 강요하는 것은 삶이다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엄마 기린과 같다. 때로 인생이 우리에게 세게 걷어차면 우리는 고꾸라진다. 하지만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나야만 하고 또다시 걷어채어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이다.